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 강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1차 역량평가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7주 정도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의료공학에 대해서 의료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의료기기의 미래 전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순서를 조금 달리 가져갔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의료기기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료기기가 개발되어서 실제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하면서 어떤 의료공학 쪽에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의료기기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 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의료기기 분류에 대한 거, 의료기기 관리, 의료기기 학이란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첫 시간, 둘째 시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의 역사, 의료기기와 개발자 관련된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아직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의료기기의 역사는 아마 한 2주 정도 더 하면 의료기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의 실제, 진단기기, 치료기기, 기타기기, 이것도 요 2장 안에서 좀 다루면서 하고 있죠. 간단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뒤쪽에 있는 요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단기기, 치료기기, 기타 기기를 구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간대별로 어떻게 어떤 것들이 개발되어지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초음파 기기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초음파 기기는 다루진 않았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진단기기도 감마선, 엑스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기죠. 그렇죠? 검안경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다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료기기도 대부분 다 다룬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취기기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의료기기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료기기가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도 다시 시간을 좀 가져서 한 시간 정도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의공학 전공자를 위한 팁 이 부분 아직 다루진 않았고요. 자, 처음에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업에 의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료기기 규제과학이라는 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추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의 수입 업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 그래서 이것은 1차 영양평가에서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서 1, 2, 3, 4번 보기를 주고 고르라는 문제 이런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가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의료기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조절 관련돼서 이런 것들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의료기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죠. 이제 지팡이가 어느 쪽에서는 의료기기고 어느 쪽에서는 공산품이 된다. 출산 욕조도 마찬가지고요.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 공산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뭐 1차 영역평가에 나오기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아니면은 뭐 의료기기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보기 주고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 나오기 쉽겠죠. 자, 이것도 이제 분류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목적에 맞게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의료기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공산품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 1차 영역평가에 나오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뭐 등급에 대한 것들. 다음 중, 의료기기의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뭐 이렇게, 뭐 2등급 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해서 뭐 이렇게 인공 심장 박동기 이런 거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뭐 체온계, 창상 피복제, 카테터, 뭐 콘택트 렌즈 이런 거 집어넣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쪽에서 등급 분류를 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도 이런 의료기기가 사용되어지는 집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것들이 우리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BMI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BMI 관련된 그런 문제도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뭐 체중, 신장 뭐 이렇게 집어넣고 본인의 BMI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BMI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상당히 좋은 거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의료기기의 특성, 의약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것도 문제로서 상당히 문제화하기가 좋은 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다음 중 뭐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혹은 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내용들, 뭐 의료기기의 관리에 대한 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뭐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의료기기 기본 정보 표시해야 된다, 임상적인 사용 표시해야 된다, 위치 표시해야 된다, 유지보수 이력 표시해야 된다, 혹은 뭐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 맞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내기 쉽겠죠. 자, 그 정도 의료기기 관리 쪽에서는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표는 아마 여러분들 뭐 2학년 때 다시 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의료기기 규제과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때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의료기기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뒤쪽에 설명하는 쪽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했던 것들이 현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현미경이 발명되고 발명 안 되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종두기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주어주고, 아니면은 종두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뭐 의료기기를 고르시오, 혹은 의료기기를 쓰시오, 뭐 주관식으로 내기도 상당히 좋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제 종두기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아니, 종두기계가 아니고 뭐 내시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시경이
발명되었을 때 어떤 의료적인 이점, 치료적인 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뭐 방광, 뭐 쇠석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전도계도 마찬가지고요. 설명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심전도계에 대한 뭐 적절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심전도계의 정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전도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사용 원리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사에 대한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에 대한 것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특징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게 심방은 뭐고 심실은 뭐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엑선 진단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엑선 진단기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X선이 뭔지 X선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선 정의할 때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 옆에 뭐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 옆에 뭐 자외선이 있고 X선 영역은 뭐 자외선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적외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파 쪽 되겠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선의 주요 특징, X선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X선의 특징은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파장이 어떻다, 블라블라 어떻다. 그래서 X선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X선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선이 어느 쪽에 사용되어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우리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는 뼈라든지 이런 것들 사진 찍을 때 사용되어지고 있고 뭐 과학 분야에서는 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보안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오기도 참 상당히 좋고요. 객관식으로 출제하기도 좋을 것 같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검이경입니다. 그래서 눈을 검사할 때나 귀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비인후과 가면 여러분 많이 이 기계를 들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요것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자, 혈액 가스 분석기에 대한 거. 혈액 가스 분석기가 뭔지, 도대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 주관식으로 쫙 혈액 가스 분석기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이게 뭔지 쓰세요 라고 하면 혈액 가스 분석기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기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혈액가스 분석기가 어떻게 정의되고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맞추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맞추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취의 뭐 종류에 대한 거 이렇게 전신 마취가 있고 부위 마취가 있고 국수 마취가 있고 수면 마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떨 때 사용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이런 뭐 복잡한 그런 내용들, 뭐 역사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이제 학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취의 종류별 특징 정도는 알아두시면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역사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역사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읽어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현대 마취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요 그림 가지고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현재 뭐 어떤 거 가지고 마취를 시키는지 그 얘기를 했고요. 요건 뭐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요건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청진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청진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청진기가 있고 없고의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괄적인 개념과 쓰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복잡하게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막 크게 학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청진기의 의미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뭐 가장 단기간에 대중화된 최초의 진단 기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과거에는 뭐 증상이 있어야지 아프다라고 환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부학적 병변을 통해 뭐 정의되는 뭐 새로운 길을 걸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의미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부학을 진단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하고 청진기라고 하는 기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어떤 환자를 정의하는 것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학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고압산소 치료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고압산소 치료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구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 설명하면서 이 그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가스 중독이라든지 뭐 잠수병이라든지 그리고 다량의 어떤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화상이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 뭐 당뇨병으로 뭐 족부의 궤양, 만성 상처 치료 이런데 이용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말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급여 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용 쪽이라든지 피로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급여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쪽에서도 현미경 조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현미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광학 현미경은 주광원이 가시광선이다. 반면에 전자 현미경은 전자선이다. 전자선. 그렇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관찰 환경에 대기, 공기 중이라는 어떤 매기가 있어야 되지만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매기가 없어야 된다. 진공 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능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배율에 대한 거, 렌즈에 대한 거, 시료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주요 특징에 대한 것들은 학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반렌즈라든지 경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개에 대해서 뭐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양한 뭐 현미경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주요 특징에 대한 것들만 학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기흉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흉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렇죠? 기흉. 흉곽막 안에 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상태를 기흉이다라고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흉곽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 그리고 뭐 1차 기흉, 2차 기흉, 외상성 기흉, 뭐 긴장성 기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주요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흉의 증상 뭐 이야기했었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을 기흉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흉의 증상은 이렇게 가슴 통증, 뭐 호흡 곤란, 청색증, 흉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흉이다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기흉을 치료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 촬영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망막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 제일 뒤쪽에 상이 맺히는 부분입니다.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름. 렌즈가 아니고 필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쪽을 망막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황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황반 변성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망막의 정의, 황반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뭐 눈의 부위는 이렇게 돼가지고 망막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뭐 또 여기에 해당하는 부위는 하면은 이제 황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1, 2, 3, 4로 뭐 망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망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뭐 부적절한 것은 해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또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사제선 단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뭐 카메라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후두경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일반적으로 뭐 응급실 가면 상당히 많이 쓰는 장비예요. 요거. 그래서 후두경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익숙치 않은 부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험에 내기는 정말 좋은 문제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요 정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뭐 의료기기를 써라 라고 하면 후두경이다 라고 하는 답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ABC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보기를 주고 뭐 기억하고 뭐 1번하고 이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이크로 수술 현미경.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수술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장비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1mm 전후 혈관 등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부분을 수술에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큐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뭐 맞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장비는 하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뭐 산소구급 장치, 뭐
뭐 격리 장비, 뭐 센서, 블라블라 다른 거 적어놓고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뭐 혈관용 조영제 투여기 이것도 정의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이걸 사용하는지. 그렇죠? 혈관용 조영제. 이제 혈관용 조영제는 뭐 CT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찍어야 되는데 뭔가 특정 물질이 없으면 사진으로 그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조영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조영제. 그래서 요 조영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영제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주사, 전자, 현미경. 앞쪽에 우리가 현미경 할 때 뭐 광학식 현미경, 전자현미경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분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전자현미경의 특징에 대한 것들을 앞쪽에서 몇 프로 학습은 했겠죠. 앞쪽을 먼저 봤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전자현미경하고 광학현미경의 차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표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되어졌던 것 같고요. 이런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크해도 될 것 같고요. 요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차이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관 조형 촬영기. 앞쪽에 혈관 조영제 이야기를 했었죠. 조영제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에 촬영하는 장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 혈관 조형 촬영기가 사용되어지는지 사용 목적에 대한 것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 이제 X선 야외에서 사용하는 X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X선 진단기입니다. 그래서 뭐 X선이라고 하는 특징은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X선 진단기에 대한 주요 특징, 이건 앞쪽에서 했으니 뭐 뒤쪽에서 또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심초음파기. 이 심초음파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앞쪽에서 이제 뭐 초음파도 얘기했고 뭐 고전압 측정기, 고전압 치료기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이 전 시간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뭐 초음파하고 뭐 고주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파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전류를 사용한다. 이게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가청 주파수보다는 이제 큰 친구를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음파가 어느 구간을 초음파라고 언급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도 뭐 초기에 우리가 개발했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양압을 할 건지 음압을 할 건지.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컸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양압, 음압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압이 뭔지, 음압이 뭔지.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대기 압력이 있고, 대기 압력보다 낮으면 음압이 되겠죠. 대기 압력보다 높으면 양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정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양압식이 아니고 음압식으로 사용해서 인공호흡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양압식으로 사용하니 상당히 인공호흡기 자체가 작아지고 휴대 가능한 인공호흡기도 탄생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서 뭐 그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했으니까 그거하고 한번 연관 지어서 학습을 하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 부분은 따로 시험 문제에서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기계적 인공호흡기의 형태, 이거 분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조절하는 거 있고, 압력 조절하는 거 있고, 용적 조절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요 특징에 대한 것들은 시험 문제에 제가 출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한 것들도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 제세동기 왜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알아두세요.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심장 세동기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에서의 혈액의 흐름, 이것도 시험 문제에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하나 비워두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적으세요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심방에서 대동맥 하고 중간 비워놓으면 좌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집어넣는 그런 문제를 제가 출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사선, 방사능 특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한 문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방사선, 방사능 구별해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목적, 치료의 부작용, 이것도 요게 두 개 섞었는지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치료의 목적,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학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형가속기에 대한 정의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제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던 것 같아요. 선형가속기에 대한 거. 저도 시험 문제 출제한 지 좀 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치과 검사용 촬영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로 제가 내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전산화 단층 모의 치료기는 시험 문제 출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건데 알아두시면 추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주파 치료기는 한 문제 낸 것 같아요. 고주파 치료기하고 초음파하고 관련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표에서 지금 설명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어떤 교류 전류를 이용한 거고 하나는 음파를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주요 특징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고주파 치료기를 사용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초음파 치료기를 사용하는지 그것까지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어떤 두려움들을 갖고 계신데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 조금 짚어줬던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아마 100점 맞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출제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총 제가 120점 아니면 115점으로 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점수를 적어놨어요. 어떤 건 5점, 어떤 건 10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을 합계를 다 구하면 아마 115점, 120점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세네 문제 틀려도 100점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100점보다 더 높은 점수는 100점으로 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다 더하기 하니까 100점이 넘네요 이런 말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여러분들 공지한 그 시간에 시험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험의 원칙이 시험을 다 치고 사람이 나갔는데 지각을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들어오는 거 저는 이제 인정을 해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늦지 않고 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출석에 대한 건 시험 시간에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시험 시간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몇 시간 결석했는지. 그리고 그건 뭐 개인적으로 오셔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병원이라든지 기타 어떤 일들로 뭐 이제 그 결석을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문이 있다거나 혹은 병원에 방문한 어떤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주시면 출석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갔다 온 건 뭐 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시간, 2번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병원 갔다 오면 두 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뭐 좋은 정도 거둘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